1강 면접구조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파트 2 면접구조 이해하기를 펼치면 되고요. 면접구조라는 것은 면접 답변의 구조를 말합니다. 구조는 부분이 모여서 전체를 짜 이루는 골격을 말하고요. 하나의 답변을 말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이유는 면접관에게 전달이 가장 잘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자기소개, 지원 동기, 갈등 관리, 경험형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 네 가지 유형의 문제로서 면접 구조 이해하기를 공부하겠습니다. 면접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면접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떤 학과에 관심이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귀납적으로 결론을 맨 앞에 두는 방식입니다. 또한 부분과 부분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면서 가장 완성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결론을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은 사례는 결론을 뒷받침하도록 다음에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강조 또는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면 좋습니다. 이렇게 결론, 사례, 강조 이렇게 내용이 체계적인 구성을 갖고 이렇게 여러분이 답변 연습을 하고 먼저 책을 읽어보고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만의 것들로 만들어서 또 새롭게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학과에 관심이 있나요? 결론. 저는 간호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례. 체육 시간에는 넘어지거나 약간의 부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경과에 따라 보건실에 치료를 받아야 하면 빠르게 보건실에 가야 했습니다. 만약 간단한 소독이나 드레싱을 할 수 있는 학생이 있다면 즉각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조. 간호학을 전공으로 배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입니다. 학생 자신에 대한 단점을 포함하여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제시어는 나 자신에 대한 자기소개인데 단점을 포함한 자기소개를 하는 답변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을 보면 간략한 답변은 아니죠. 답변의 길이가 긴데 여러분이 해당되는 내용을 취사 선택하면 됩니다. 길면 장황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문장 다듬기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이것은 예시 답변이지 본인의 답변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학생이 답변한 것을 복원한 내용에다가 여러 가지 예시를 넣은 거예요. 가령 본론 단점에서 불가능할 것 같았던 단편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다던가 또 두 번째는 구청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음악제에 도전했다던가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취사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단점이 있고 추가로 역경까지 길게 말할 필요가 없을 때는 삭제해도 괜찮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나의 단점을 포함한 자기소개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이렇게 시작하는 것보다 저는을 넣어서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은 책에는 없지만 선생님이 넣은 부분이에요. 다음,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도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면접관이 소개해 주세요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사형으로 보여주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답변은 형용사로 소개하고 싶어요 라고 느끼고 싶다. 이렇게 하면 답답함과 거리감이 느껴지죠. 내가 내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소개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문장 전체를 수정해서 저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도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편인데 그 도전 정신이 저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을 삭제한 이유는 문장의 앞문단에서 하지만, 그런데, 그러나가 나왔을 때 그 접속어 뒤에 있는 내용이 부정적인 느낌을 심어줄 수 있어요. 부정적인 내용으로 상기될 수 있어요. 앞부분에서. 그래서 요즘에 상담할 때도 보면 하지만 그런데를 삭제하고
접속어를 넣지 않거나 아니면 그리고 이렇게 상담을 하죠. 그래서 하지만을 빼서 만들어 봤습니다. 읽어보면 저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도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가 아니라 주저하지 않는 편인데 그 도전 정신이 저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단점을 포함해서 자기소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굳이 저의 가장 큰 장점이자라고 강조할 필요는 없죠. 다음 본론, 단점, 궁금한 것이나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앞뒤 사정을 따지지 않고 이렇게 저는 앞뒤 사정을 따지지 않고 고민하기보다 일단 도전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이 부분은 앞에서 이미 도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 부연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하고 불가능할 것 같았던 갑자기 불가능할 것 같았던 여기서 조금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는 그러니까 환경적인 불가능인지 어떤 불가능인지를 좀 머릿속으로 듣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타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단편 영화를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구청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음악제에 도전하여 본선 진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역경. 자, 이 부분은 삭제해도 좋지만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리려면 제시어나 즉 문제가 학생 자신의 단점을 말하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해보세요. 이런 문제 많이 나오는데 단점을 말하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해보세요. 이럴 때 이러한 단점을 앞에 제시한 다음에 역경을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다음 강조.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신중한 도전. 도전의 종류 중에 신중한 도전이 없잖아요. 도전은 도전인데 신중한 도전? 이것은 비문이라 도전을 신중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부사어로 바꿔주면 문장이 훨씬 매끄럽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결론이 좀 더 빨리 나왔으면 하는데 먼저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 부분은 먼저 도전 전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좋고요. 실패하더라도 실패해야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배웠고 또는 알게 되었고 반복되는 상황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마지막 문장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에 다른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문장을 기억했다가 강조나 보완 제일 마지막에 쓰면 훨씬 플러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예시 문제 추가 질문 보겠습니다. 자기소개 내용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성격이라고 말하였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말해보세요. 제시어는 타인을 배려하는 성격이라고 언급된 이미 그렇게 쓰여 있는 부분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묻는 것입니다. 구조를 보면 역시 결론, 사례, 강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례를 보면 동사무 소가 맞고 여러분 책에는 서라고 잘못 나와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배려를 실천했던 사례를 여기 사례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말해보세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보다는 이 내용은 삭제해도 무관합니다. 읽어볼게요. 저는 타인을 배려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배려부터 실천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한글을 모르셔서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동사무소에서 또는 앞에 동사무소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에 저는
이에 넣어도 되고 넣지 않아도 되고요. 먼저 다가가서 서류를 다 작성해 드렸습니다. 이것보다는 서류 작성하는 것을 도와드렸습니다.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와드렸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 이처럼 넣어도 되고 삭제해도 되고요. 배려는 주변에 관심을 두고 마음 쓰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생활 속의 작은 배려를 계속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자, 다음 지원 동기 보겠습니다. 면접 구조 볼게요. 지원 동기는 학업관, 성실성, 다양성, 창의성이 들어가 있는 학업관하고 다음 그에 맞는 행동, 학업 계획에 해당되고 결과, 개인의 성과 또는 대학의 성과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지원 동기 내용으로는 지원 동기 맥락은 첫째, 이 첫째, 둘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작성하면 되고 두 가지를 다 넣어도 괜찮습니다. 첫째,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학교와 학과이다. 둘째, 대학 학부에서 다양하고 특별한 학업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공부해서 졸업 후 땡땡 대학의 인재로서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하고 싶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로 간략하게 맥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예시, 우리 학교에 지원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원 동기는 무엇인가요? 결론, 땡땡 대학은 특색 있는 학과가 다양하게 있으므로 학업을 폭넓게 공부하고 진로를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지원하였습니다. 본론, 첫째, 이러합니다. 둘째, 셋째 이렇게 구조를 넣었죠. 그 다음 마지막 보완 또는 강조. 저는 1학년을 전공 자유학부로 입학하여 여러 학과 수업을 들으며 4년간의 학업을 하여 땡땡 대학의 중요 인재로서 사회 진출을 하고 싶습니다. 갈등 관리 보겠습니다. 갈등의 갈과 등은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혀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 개인과의 갈등, 또 개인과 집단 또는 조직 사회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학생 본인의 경험으로서 나는 면접에서 말할 이러한 갈등이 없어 보이는데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쓸 내용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충돌한 경험이 있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갈등 관리 답변을 잘하기 위한 대책, 자신만의 갈등 해결 경험을 정리하고 갈등 상황별 핵심 단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청을 했고 소통, 공감, 배려, 지원, 협력, 발전 등 이런 과정이 있은 다음에 해결이 되었다. 이런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필수 단어도 살펴보고요. 여기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경청. 경청으로 갈등을 해결했다. 이런 경우는 학생들이 찾아보기는 좀 경험해보기는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경청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었다. 그리고 소통은 막히지 않고 잘 통했다. 그 다음 공감, 남의 감정이나 의견에 나도 그렇다고 느꼈다 또는 느끼려고 했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좀 풀어서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갈등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했는데 거기에는 소통이 들어갔었구나. 또 이런 부분은 내가 그 친구한테 공감을 하면서 오해가 풀어지기는 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등 관리에 대한 면접 구조 예시입니다. 이 또한 결론이 먼저 나오고 본론, 강조 보완이 나오는 방법과 또는 갈등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분석하고 또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단계적인 조치가 들어가도 되고 마지막 보완, 그리고 판단, 근거, 후속 조치 이렇게 구조를 잡아도 좋습니다. 문제를 보면
갈등을 중재하여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나요? 문제에서 갈등이 있었나요? 이렇게만 물어보지 않고 갈등을 중재해서 또는 갈등이 있었다면 충돌한 경험이 있었다면 이후에 어떻게 해결했나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 경험을 통해 배운 점, 이 배운 점은 우리가 배운 구조에서 마지막에 강조 보완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 배운 점을 볼까요? 갈등이 조직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조직 활동에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갈등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점이죠. 그러면 분석, 해결, 보완의 구조를 사용했는데 분석과 해결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분석. 수행평가 시 이견이 생길 때마다 갈등을 중재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갈등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결. 과목별 집단 수행평가 때마다 크고 작은 갈등이 빚어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시는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굳이 이 내용을 넣어도 넣지 않아도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갈등의 최소화를 위해 수행평가 때마다 저는 포스트잇을 활용하여 누구의 의견인지 모른 상태로 여러 개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투표를 통해 좋은 아이디어를 골라내는 방식으로 수행평가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경험형은 바로 예시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고교 시절에 몰두했던 일이 있다면 말해보세요. 상황, 사례, 강조 이렇게 구성했고요. 상황을 보면 평소 정보를 알리거나 시를 낭송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고교 방송국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제가 맡은 분야는 아나운서였습니다. 다른 담당 학생이 결석하여 참여를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언제나 비상 투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책임감을 갖고 구성원의 모든 역할을 익혀왔습니다. 강조, 비상 투입을 하며 방송 활동을 하다 보니 학교 방송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학업에 지친 학생들이 방송을 들으며 쉴 수 있거나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보람을 느껴서 더욱 몰두하여 활동하였습니다. 문제에서 몰두했던 일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강조해서 이렇게 해서 더욱 몰두하고 활동하였다. 굉장히 좋은 답변이 되죠. 정말 강조가 강조답게 마지막에 나오면서 문제에 있던 제시어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아래에 면접 구조를 보면 상황을 제시했고 그 다음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했다. 그리고 또 결과미 성과. 이 결과미 성과는 또 강조와 보완으로 그렇게 대체해서 답변을 작성해도 되고요. 이 결과와 성과는 정량적, 정성적, 어려운 말처럼 느껴지지만 정량적은 수치나 수량으로 만들 수 있는 것, 통계 자료나 아니면 수치가 그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학교 방송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이 부분을 정량적으로 만들자면 학교가 365일 운영되진 않지만 만약에 365일이라고 했을 때 비상 투입을 하며 방송 활동을 하다 보니 학교 방송은 365일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이렇게 수치를 넣었을 때 정량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고 또 정성적인 성과는 내용적인 성과입니다. 학업에 지친 학생들이 방송을 들으며 쉴 수 있거나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학생들도 쉴 수 있거나 즐거워하게 되었고 저 또한 보람을 느꼈다. 이러한 성과가 있죠. 또한 여기는 파급 효과도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파급 효과가 두 가지가 함께 제시되어 있는 좋은 답변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끝났고요. 답변의 포커스는 기납적 방식으로 답변을 하자. 또 구조를 갖자. 결론, 사례, 강조의 형식이 보통 나오는 분석 방법이고 체계적인 답변을 하자. 또 하나의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정리되어 가지런하게 말을 하는 방법. 구조와 내용과 표현 면에서 단정한 답변이 되도록 하자. 답변의 포커스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통 문제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